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취 상태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산의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평소 자신의 체격이 작다며 무시했다는 게 살인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이 고교생은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를 했지만 경찰은 살인의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가 앞서가고 곧바로 경찰차도 빠르게 달려옵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쯤 서산시 성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등학생 2학년 B군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 타고 막 119가 막 여기 막 왔다 갔다 해서 내다봤죠. 계속 왔다 갔다 했더라고, 한참 동안에. 119도 3대 오고 그런 것 같은데. 현장에서 체포된 건 B군과 중학교 동창 사이인 17살 A군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A군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 등이 찔린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일행 4명과 근처 상가에서 함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다른 일행들이 둘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감정이 풀리지 않은 B군은 A군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툼이 이어지다 결국 A군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평소 B군이 자신에게 체격이 왜소하다는 등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감정이 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둘이 친구하고 만나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말투가 좀 있었고 그런 서운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경찰은 A군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지만 애초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왔다는 점을 미루어 과실치사보다 살인의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붙잡힐 당시까지 만취 상태였다며 술이 깬 이후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B군의 시신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20대 병장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쯤 A씨가 내무반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부대원들이 그를 찾아 나섰고 현장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군 당국과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업무 관련성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동구 용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고가 외제차가 주차장 출입로를 막고 서 있는 차량 사진이 온라인으로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를 했다. 과태료를 낸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나 지하주차장 내부 출입구를 막고 있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관리실에서 연락해도 빼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지만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를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는 또 다른 외제차가 가로막고 있다가 논란이 일자 차를 다시 뺀 상태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채 청년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는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해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학교처럼 아이들이 뛰놀던 곳이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만 30곳이 폐교로 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지방 소멸 대책이 지자체 주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TJB는 지방 소멸에 맞춰 그 실태를 점검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농촌 학교 실태와 대안으로 모색된 교육비 제로 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한때 800여 명의 학생이 다녔던 부여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지난 2018년 폐교했고 지금은 노인학교가 됐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서 마을엔 고령 인구만 남았고 폐가도 급증하면서 마을이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인들만 있고 이럴 사람은 점점 줄고 애들이 없고 걱정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남부 4개 시군은 초등 신입생 수가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논산이 3년 전 846명에서 올해 712명으로 16%가 감소한 것을 비롯해 금산과 부여, 서천 등은 신입생이 줄면서 갈수록 폐교 위기에 내몰리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 전체 초등학교 신입생 수 감소율 8%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인근에 있던 공동체 마을도 함께 소멸하고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도내 소멸 위험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여군 세도초등학교는 졸업반 학생들이 졸업식을 앞두고 밴드 공연 연습이 한창인데 올해 12명이 졸업하지만 신입생 수는 4명에 불과합니다. 순식간에 다가오는 폐교 위기에 최근 도내 농촌학교에서 파격적 대책들이 본격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비 제로 학교를 선언했는데 학습 준비물, 교재, 교구는 물론 심지어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에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8개 분야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도 무료로 진행해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었고 풋살장과 실내 체육관, 첨단 미래 교실까지 갖췄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비 걱정이나 부담 없이 맘 놓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는 만큼 농촌 인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학교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활동할 때 올해도 2억 넘게 다 지원을 해서 전혀 부담을 안 드렸습니다. 폐교가 곧 마을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위기감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등장한 교육비 제로 복지학교 시스템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 실국장 회의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 삽교역 명칭을 내포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존 장항선에 삽교역이 있는 데다 삽교역이 내포 신도시의 또 다른 관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해선 삽교역 명칭을 내포역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성군은 현재 서해선 홍성역을 충남도청역이나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 삽교역이 내포역이 될 경우 향후 충남도청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특별 정비 대상에 포함된 대전 서구 둔산동과 대덕구 송촌동 등 30년 이상 된 장기 택지 개발지구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장기 택지 개발지구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카이스트 한동훈 교수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재정비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둔산과 송촌지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인 만큼 향후 수립되는 정부 방침과 연계한 정비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출연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연구원을 떠나는 우수 연구 인력을 붙잡기 위한 조치라는 건데요. 고령화로 정년 연장을 놓고 찬반이 뜨거운 상황에서 출연연발 정년 연장 추진도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화학연구원 에너지융합소재연구단은 지난해 전남중 박사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연구그룹은 정원이 15명 남짓한데 5, 6년 사이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 책임자급 연구원 7명이 대학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다 네이처 사이언스를 쓸 분들이 다들 대학으로 옮기시고 그런 사실은 실정이긴 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출연해서 좋은 연구를 계속해서 하려면은 출연의 처우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자발적으로 떠난 퇴직 인원은 모두 1,185명. 해마다 지속적으로 퇴직자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299명에 달했습니다. 원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 출연연의 급여는 대기업의 70-80% 수준에 그칩니다. 특히 IMF 외환 위기 때 65세였던 출연연 정년이 61세로 줄어든 이후 환원되지 못하면서 정년 메리트도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학 교수는 여전히 정년이 65세로
출연연에선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대학으로 이직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결국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년 연장 추진에 나섰습니다. 올해 안에 65세로 정년을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우수 연구 실적을 보유한 연구자 1에서 3%에게는 정년 없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석학 연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년 연장과 석학 연구제도 등은 연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와 협의해 관련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연구 환경을 출연연이 개선하지 못하면 앞으로 출연연의 어떤 이 수월성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다만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 인구 고령화로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출연연 정년 연장 추진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파급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충남도가 4급 이상 간부 109명과 민선 8기 첫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담을 통해 선정된 계약 과제에 따라 목표 달성도 등이 평가되며 최종 결과는 관리자의 성과 연봉 결정 등 인사 운영에 반영됩니다. 성과를 내야 인사와 연봉에 가점을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제104주년 3.1절을 앞두고 그동안 실물이 공개되지 않았던 독립선언서 원본 32점을 선보였습니다. 특별자료 전시전을 통해 공개한 독립선언서엔 지난 1983년 목포 정명여중 교실 보수작업 중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된 28 독립선언서와 3.1 독립선언서가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주 한인단체 대한인국인회가 보관했던 독립선언서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배포된 대한독립선언서, 여자 대한독립선언서, 대한승려 연합회 선언서 등도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28 독립선언서 영문필사본과 타자본은 지금까지 알려진 28 독립선언서 중 가장 먼저 작성됐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이 아주 특이한 입학식을 치렀습니다. 직접 대면과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또 이를 넘나드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전국 최초로 이 대학은 올 1학기부터 수업 등 학사 운영에도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한 대학의 실내 체육관. 모처럼 한 자리에 1,400여 명의 신입생이 모여 축제 같은 입학식을 즐깁니다. 메인 무대인 총장과 신입생이 랩을 주고받으며 입학 선서를 하고 가상세계 학교 홍보대사인 스칼라가 실제 학생이 돼 현실 속에 등장합니다. 같은 시간 앱을 통해 메타버스에 동시 접속한 600여 명의 신입생은 가상세계로 구현한 학교에 들어옵니다. 각자의 아바타를 정해 속속 입학식 현장에 참석해 연예인 공연과 준비된 순서를 지켜봅니다. 제3의 공간인 광야로 명명된 대강당에도 500여 명의 새내기로 가득 찼습니다. 실시간 입학식 중계를 지켜보는데 영상 속에 가상세계가 합성으로 구현돼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현실과 가상, 또 두 가지 세계가 혼합된 이른바 하이플렉스 방식의 입학식을 선보인 겁니다. 다양하게 이제 대면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대학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가 더 궁금해지는 그런 입학식이었습니다. 이 대학은 전국 최초로 1학기 수업도 이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해 학기를 운영합니다. 강의실을 직접 찾아 교수와 학생 간 대면을 통한 수업을 기본으로 동시에 메타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설치해 각각의 학생들이 아바타를 이용해 각자 편리한 장소에서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 두 가지를 혼합해 녹화된 영상을 각자 사정으로 불참한 학생들에게 제공해 순차 강의도 진행합니다. 가상세계를 구현한 장비를 통해 교수와 학생 간 입체적인 소통 방식으로 강의의 질도 높입니다. 저희 그 교육의 특징은 학생들이 직접 골라서 수업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주입식이 아니라 일방향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학생과 학생들의 소통을 주안점으로 두면서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에도 현실과 가상세계가 결합한 미래형 교육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미취업 청년이 구직 활동 기간 동안 활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 내일 희망카드 대상자를 대전시가 3월부터 모집합니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1,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구직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세부적 기준은 청년 내일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